내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죽어야 된다고 시간이 멈춰 있다고 그러고 2025년 3월 17일 고 김세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저는 그날 사회적 타살을 당했습니다. 김세론 씨 죽음에 이진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권영찬 씨와 가세현 김세희 씨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1월 8일 이진호가 영상을 올린 그날 김세론 씨가 그 영상을 보고 6차례에 걸쳐서 자해를 했다. 3년 기간이지만 또 횟수는 4년이에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그리고 마지막 1월 8일 때는 그 이진호 씨 영상으로 6번 이상의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두 번째, 2024년 3월 24일 김세론 씨가 올린 김수현 씨의 사진에 대해서 셀프 연애, 자작극으로 몰고 갔다. 결국 김세론 씨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다. 그 사진을 올린 것을 갖고 이진호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해 3월 김세론 씨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셀프 연애나 자작극이라고 밝힌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호소해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세론 씨에 대해서 그간 다룬 컨텐츠는 3년간 4건, 4년간 6건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세론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이후에만 5,000건 이상의 기사를 썼던 매체들은 모두 그 책임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제게 원한을 가졌던 권영찬, 가세현 김세희 씨로부터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세희 씨를 비롯한 가세현 출연진들은 2019년 11월경 김건모 씨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문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취재한 이후 이 폭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세현 측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건모 씨 아내를 상대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김건모 씨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팩트에서 밀리자 도덕적인 문제 제기로 프레임을 옮겨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결과 오히려 룸살롱 등의 업소를 자주 찾았던 인물은 다름 아닌 김세희 씨였습니다. 저는 당시 김세희 씨가 다녀갔던 룸살롱에 잠입 취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김세희 씨에 대한 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그거 유튜브 촬영하고 내일 가야지 유튜브 촬영 안 하고 어떤 얘기 하는 거 사탕 두고 맞아 그 얘기 하는 했었어 얘기 확실해 제이야 이와 같은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김세희 씨는 하청 업체를 통해서 이진호를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확보한 녹취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호 새끼가 또 세희 자식 깐 거 봤지? 그거 안 봤어요. 또 이진호 거 안 보기 때문에. 그 새끼가 또 뭐, 그러니까 그 새끼도 룸사롱 갔나 봐. 룸사롱에서 또 2차 갔나 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김용호 새끼랑 해서 부산에 갔을 때. 네. 그때 나 안 만났을 때니까. 세희 형님이 지금 이진호가 뭐 룸빵 가서 2차 간 거 모텔 갔다는 그걸로 지금 공격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세희 형님이 뭔가를 뭐 얘기를 다 전말을 다 해준 거예요, 형님한테도? 아, 전말은 얘기한 건 아니지. 그러면 뭘로 이진호를 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없었지. 그 새끼도 그냥 답답해서 죽겠다는 그 얘기지. 결국 김건모 씨를 향한 가세현의 폭로는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세현에서 이의 신청과 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세희 씨는 김건모 씨에 대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도 김건모 씨에 대한 모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모 씨도 감옥 갈 준비하세요. 김건모 씨 발로마, 예? 이 씨발 새끼야. 김건모 씨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가세현과 부딪혔습니다. 가세현의 김세희 씨는 박송 폭로를 시작으로 한예슬, 찌양, 은현장 씨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로는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금의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홀로 힘겹게 가세현과 맞섰습니다.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김세희 씨의 폭로였기에 어려웠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폭로 제기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세희 씨는 이후 김건모, 한예슬, 박송 씨를 폭로했던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돌린 상황입니다. 정말 쪽팔리신 줄은 아시는가 봅니다. 그때마다 쌓여가는 건 저에 대한 김세희 씨의 원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광기와도 같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동력 자체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이민까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통해서 고 김세론 씨의 진짜 사망 이유를 밝혀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치열한 취재를 통해서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월 8일 사촌 언니가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에 걸쳐서 이진호 영상을 보고 자해를 했다는 그날. 이진호 씨의 1월 8일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본 시점에 6번 이상의 문지방에다가 목을 맸어요. 파닥 해갖고. 1월 8일에 이진호 방송된 그 날도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가 있었군요. 사실 김세론 씨는 미국에서 뉴욕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확보해서 3월 19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기자님, 그거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올렸어요. 노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계속 전화 오는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어? 네. 걔 또 올릴 거 아니야. 있는 거. 너 언제 들어? 너 10일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걸 왜 이렇게 오래 했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권영찬 씨와 김세희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 있어서는 명백한 무고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 대중들은 오히려 저를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왜 녹취 자료를 공개했느냐? 고인이 안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질타였습니다. 그간 저를 무고했던 주장들을 명백하게 뒤집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 셈입니다. 여기서 그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고 김세론 씨의 녹취와 카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언제 들어? 너 10일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걸 왜 이렇게 오래 했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그냥 협박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목에 막 칼 자국 나 있는 거 사진 보여주면서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김세희 씨는 이후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화살의 방향을 제가 아닌 통화 녹취 당사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매니저와 결탁을 해서 김세론 씨를 괴롭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골드 메달리스트 그 소속이었던 어느 매니저, 그 매니저가 바로 이진호의 절친입니다. 이진호가 본인 스스로 본인의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매니저랑 자기랑 절친이다. 여러분, 이진호와 김수현은 함께 비난받고 함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쓰레기들입니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세론 씨와 통화를 했던 해당 매니저는 그간 단 한 차례도 골드 메달리스트에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런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김세론 씨를 마주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인물은 김세론 씨가 아빠라고 부를 만큼 그녀를 마지막까지 챙겼던 매니저였습니다. 이후 김세희 씨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연애를 했다면서 김수현 씨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시절 찍었다는 사진을 비롯해서 카톡 자료 등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이에 저는 3월 20일 고인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김세론 씨의 전 남자친구와 소속사 이사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신가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 진짜로요. 그저께까지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어? 네. 어땠어? 괜찮았어요, 같이. 스크린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했는데. 아, 그래? 네. 미국 갔다 온 거는 뭐래니, 지금? 아마 그 미국에서 만난 남자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세론이 때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 때렸다고? 폭행하고 그거 폭행 사진도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 뭐 하는 새끼냐? 김세론 씨가
지난 1월 결혼했던 미국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다라는 녹취였습니다.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애초에 뉴욕 남편은 김세론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하지만 김수현 씨를 향해 불었던 광기 어린 광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뉴욕 남편은 가세현 측과 전화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희 씨는 뉴욕 남편의 입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라고 엄청난 질타를 가했던 김세희 씨는 남편이었던 뉴욕 남친이 김세론 씨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것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세희 씨에게는 김세론 씨가 뉴욕 남편으로 인해 괴로워했든 괴로워하지 않았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김세론 씨가 생전에 김수현 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 정적인 이진호가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가세현 김세희 씨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반면 제가 공개한 김세론 씨의 육성이 남긴 핵심적인 녹취는 고인에 대한 폭로로 몰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이후 대중들의 뇌리 속에는 이진호란 인물이 사라지고 김수현이 진짜 문제다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25일 김세론 씨의 아이돌 연습생 전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생전에 김수현 씨가 아닌 뉴욕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김세희 씨는 용기를 내준 전 남자친구를 찍어 눌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 남자친구의 이름과 거주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를 공공연하게 박제시켰습니다. 이름, 나이 1999년생, 지역 인천 거주. 고인이 생전에 힘들어했다는 사유를 밝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간 가세현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김세희 씨가 했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고인이 생전에 힘들어했던 또 다른 핵심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김세론 씨가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이유가 절절하게 담겼던 녹취였습니다. 저요. 스토킹 뭐 그렇게 해서 걔가 조현병이라 그래서 정신과 입원했거든요. 남자친구랑도 헤어졌는데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도 저한테 막 쌍욕하면서 그 조현병이 새끼랑 잔 거 아니냐. 진짜 막 뭐 그러고. 공고했던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핀치에 몰리자 김세희 씨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난 3월 28일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년 6월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나눴다는 카톡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간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사귄 적이 없었다라는 김수현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수현 씨의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들이 나오자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김세희 씨를 주축으로 한 대중들은 다시 한번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현 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김세론 씨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세론 씨의 육성 녹취를 직접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세론 씨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논리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저는 김수현 씨를 비롯한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연락이 닿은 바가 없습니다. 사회적 타살을 당한 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취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팽팽했던 여론은 3월 28일 가세현의 기자회견 이후 완전히 휩쓸렸습니다. 김세희 씨는 이후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추가로 공개했고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에게 보냈다는 파리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던 시기인 2018년 6월 닭도리탕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김수현 씨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 역시 당시 압구정 펍을 찾았다가 함정에 빠지면서 제가 마치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사안을 다루지 않은 것처럼 다 알고도 외면한 인물로 왜곡이 됐습니다. 그렇게 김세희 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가세현의 승리로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4인, 이미지 포렌식 전문가 1인, 프로파일러 1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서줬습니다. 이들의 검증을 통해 김세희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카톡 원본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애초에 김세희 씨가 공개한 자료가 법정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포렌식 작업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카톡 원본이 있다라면서도 그 원본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검증의 기본이 되는 해시값 역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가세현 측은 지난 28일 김세론 씨의 카톡 자료뿐만 아니라 DM까지 재구성을 했습니다. 해당 DM을 보면 실제 DM과 가운데 정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해사진 등은 출처 및 속성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원본 사진과 재구성 자료를 교차해서 썼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면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유저 아이디로 나옵니다.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 실제 당사자의 핸드폰 번호와 대조를 해야 상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단계에서 해당 자료가 포렌식 자료인지 아닌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의 말대로 원본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면 김수현 씨의 프로필 사진 역시 2016년 당시 사진으로 넣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구성된 자료에서는 김수현 씨의 최근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카톡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자료에 대해 의문이 계속해서 나온다? 자, 2016년 6월 24일이라고 명확하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날짜는 아이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메타값 자체를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김세론 씨의 카톡을 보면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나이 차는 12세입니다. 김세론 씨가 16세 때 만났다면 김수현 씨의 나이는 28세가 돼야 합니다. 무려 6년이나 만났다는 연인 관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나이 차이에 대한 인식 오류가 있다?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포렌식 검증입니다. 대체 왜 원본이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김세희 씨는 원본을 공개하라 라는 요구에 제대로 된 반박조차 내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후 김세희 씨가 공개했던 자료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찍었다는 사진은 모두 성인 이후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닭도리탕 역시 편집을 통해서 왜곡됐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세희 씨가 내놓은 해명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게 미성년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간우다침대 지네도 창피하니까 허위 주장해놓고 내가 미성년자 얘기 안 한 거 그것도 명시해놨어. 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네. 뭐야 이게? 이게 이 영상 때 한 얘기인가?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거지로 지금 뭘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참. 자, 또 다음 볼까요? 네. 근데 갑자기 김세론 씨가 대학교 갔어요? 김세론 씨 대학 갔어요? 안 갔는데 갑자기 19학번을 왜 쓴 거야? 해당 사진 날짜는 2019년 12월 14일 서울숲 산책 이후의 사진입니다. 2019년은 김세론이 20살이며 중앙대를 다녔어요? 김세론 씨가 중앙대를 다녔어요? 근데 아니 스스로도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세희 씨의 주장들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 씨와 사귀었다는 김세론 씨의 카톡 내용 검증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김세론 씨는 2016년부터 다른 남자를 사귄다라는 말을 지인들에게 해왔습니다.
최소 2명의 연예인 동료를 언급하면서 김세론 씨가 직접 그 친구와 사귄다라고 밝혔었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이들은 김수현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거론이 됐던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하나하나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에 나섰습니다. 2016년이면 김세론 씨가 17세,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의 남친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김세론 씨가 다른 인물과 사귄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김세론 씨의 남친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서는 당시 김세론 씨와 나눴던 카톡 자료를 직접 공개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볼 때 두 사람을 연인 사이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직접 다른 연예인을 사귀고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급된 해당 인물들은 모두 김세론 씨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을 뿐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세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에 남자친구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은 동료 배우부터 가수, 스포츠 스타, 절친 동료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김세론 씨와의 교제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2016년 6월 24일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나눴다는 카톡 역시 대화 당사자가 김수현 씨가 아닐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10년 전 상황이라 핵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욱이 김세론 씨 스스로가 지인들에게 사귄다 라고 밝혔던 케이스 역시 사실이 아닌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세론 씨의 성인 연애사부터 풀어가야만 했습니다. 김세론 씨 스스로가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 씨와 만났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면 김세론 씨가 22세가 되던 시기입니다. 김수현 씨의 연애사 역시 취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김수현 씨는 2016년 말부터 2019년 중순까지 사귀었던 아이돌 출신 배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왜냐? 2019년경이면 김세론 씨가 당시 만나고 있던 일반인 남자친구가 있었을 시기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함께 길거리에서 스킨십을 하는 자료들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서로 다른 연인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세론 씨와 2021년경부터 만난 운동선수와 가수 남자친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선수 남자친구는 직접 김세론 씨와 교제를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만남 시기는 김세론 씨가 밝혔던 김수현 씨와 헤어졌다라고 주장한 시기와 겹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발생했던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일부 지인들은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결별을 괴로워하다가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세론 씨는 2021년경부터 이미 가수 A씨와 열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2022년 5월 17일경 김세론 씨는 가수 A씨와의 결별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사냥개들 후시 녹음까지 펑크를 낸 이후 음주를 하다가 음주 사고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애초에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은 김수현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씨 소속사에서 7억 원의 내용 증명으로 압박을 해서 김세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수현 소속사에서 2024년 12월경 이 7억 원에 달하는 상환금을 대손 처리했고 2024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김세론 씨에게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24년 3월 보냈던 내용 증명을 통해서 김세론 씨가 일시적으로나마 괴로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세론 씨는 이후 지인들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내린구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월세가 밀려서 돈이 필요하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세론 씨가 이 7억 원을 상환하려는 움직임이나 이자 혹은 원금을 갚았다는 내용 역시 없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김세론 씨가 2024년 9월경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빌려달라 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세론 씨는 신내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배우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특히나 2024년 말은 김세론 씨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도사할 때부터 20여 년간 쉴 틈 없이 일해왔지만 음주 사고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알바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돈이 모자라서 지인들에게 돈을 꾸러 다니기 바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세론 씨의 알바 현장을 매일같이 찾아 그녀를 괴롭힌 스토커 2명까지 생겼습니다. 이 괴롭힘으로 인해서 김세론 씨는 밤잠까지 설쳤고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월세가 밀려 거주조차 불안정한 상황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당시 아이돌 연습생 출신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세론 씨에게는 이미 한국에서의 삶은 더 이상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는 지난해 11월 미국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만났던 그달 김세론 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한 결혼에는 혹독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불화와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론 씨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뉴욕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 역시 아무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불화 끝에 두 사람은 결혼 한 달 만에 혼인 무효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세론 통화돼요? 아니야, 무슨 일 없고. 아니, 이게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튜브로 막 무당들이 신점 내 거 본 거, 그걸 보여주는 거, 내 신점 본 거, 그걸 보여주는데 다 내가 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미 죽어야 된다고 시간이 멈춰 있다고 그러고, 유튜브에 몰라. 이미 진코치로 다시 필 수도 없고, 존나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자꾸 다 저렇게 말하니까. 김세론 씨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랜 지인과 함께 마포구 합정동에서 카페를 차리기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김세론 씨는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까지 이 카페 개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후속 투자금 불발로 인해서 카페 개업이 엎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조차 사그라든 셈입니다. 김세론 씨는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소녀 가장으로서 연예계 활동에 매진해왔지만 그녀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음주 사고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 알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녀가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팍팍함 그 자체였습니다. 월세를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알바 현장에서는 그녀를 따라붙는 스토커들로 인해서 악몽과도 같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김세론 씨가 미국 남편과의 결혼을 꿈꾸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피처로 택한 결혼마저 미국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불과 한 달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카페 개업마저 엎어졌습니다. 김세론 씨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가 하면 고인의 핸드폰까지 파묘돼 제대로 된 안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에는 바로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부지덕 변호사의 말.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고 김세론 양이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취재한 내용들은 모두 고 김세론 씨의 녹취와 카톡 그리고 부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전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는 고인의 육성이 담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김세론 씨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없다고. 여기가 없다고요. 문지방에다가 목을 맸어요. 파닥 해갖고. 대체 뭘 위해서, 누굴 밟기 위해서 설계된 일인 걸까요? 비극에 비극을 더하는 현실. 누가 과연 김세론 씨 사태를 더욱 큰 비극으로 만들었는지 진정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